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또는 AI넷 박영수TV. 오늘은 트럼프 AI 짜르가 임명됐다는 소식을 우리 장관님께서 윤철 장관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AI 분야의 사실은 황제죠. 황제. 짜르라는 게 그 러시아에서 짜 나온 말이잖아요. 짜르. 그렇죠. 예. 황제인데 AI에 관해서는 당신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황제다. 이렇게 해서 그 페이팔 페이팔에서 근무하던 CEO. 데이비드 COO 했었죠. 세이버 삭스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AI 쪽에는 정책을 굉장히 총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요 삭스는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가 뭐 피터 틸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투자를 해서 AI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죠. AI 분야는 뭐 하여튼 현장 실무적으로 해서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최고로 잘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슬랙도 하고 있고 에어비앤비 이 창업할 때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자들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피터 틸 같은 사람이 처음에 페이스북에 걔 이름이 뭐죠? 페이스북에 CEO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페이스북에 CEO가 찾아왔어요. 걔가 하버드 대학교에 6개월째인데 내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투자 좀 해달라. 처음으로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요 500억이 됐답니다. 500억. 500억 이상 될 겁니다. 야, 5천만 원 투자. 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삭스는 이제 그 특별 정부 직원으로 임명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AI 분야뿐만이 아니고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이 가상자산이 지금 뭐 거의 난리가 아닙니까? 가상자산 분야까지 포함하는 그런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그 온라인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 페이크 뉴스 이런 부분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까지도 보호하는 그런 업무. 거기다가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자기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편향성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여튼 제대로 이렇게 편향성을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가상자산 산업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기 위한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업무까지도 삭스가 아마 담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65일 근무 못하고 130일, 연간 130일 이런 130일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들어와야 돼, 그죠? 3분의 1만 근무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삭스가 오니까 이제 미국의 AI나 가상자산 분야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높죠. 그래서 행정명령,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뭐 전부 규제였거든요. 뭐도 못하고 한다는 걸 폐지하고, 자유로운 AI 생태계를 만들어준다. 아무튼 만들겠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규제도 완화하고, 그래서 하여튼 산업을 육성하는 분야, 그 다음에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불신이 좀 있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또 규제할 건 규제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시장을 너무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역점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삭스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벤처 캐피탈, 펀드 그래프트, 뭐 벤처스 이걸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업계에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분이 또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도 이끌게 되거든요. 굉장히 뭐 103일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려고 하면 엄청 바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진 보이죠? 이 사람이 바로 삭스입니다. 삭스. 아주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똘똘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예, 자르를 임명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정부 효율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부 효율부,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정부 예산도 깎고 뭐 그죠, 뭐 기구도 줄이고 한답니다. 정부 효율부는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2026년도 7월 4일 이때가 미국 독립 250주년까지랍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1월 20일, 2025년도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에 굉장히 좀 제대로 해가지고 혁신을 해서 2026년 한 1년 6개월 뒤인 7월 4일 날까지 딱 하고 종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아이디어인데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 그때가 제일 힘이 셀 때잖아요. 그러니까 힘 셀 때 1년, 그죠? 1년 반 정도 하는데 1년 초기에 그 업무가 주로 어떻게 되냐면 관료제, 정부, 미국도 정부 관료제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해체하거나 또는 간소화하는 거. 그 다음에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거. 그 다음에 재정 지출 중에서 좀 낭비성이라고 보는 부분. 그런 부분 지출을 삭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데 연방기관을 구조조정을 하겠대요. 구조조정을 400개 이상 연방기관을 100개 미만으로 축소를 하겠다. 야, 25%만 남기고 그냥 75%를 구조조정하겠다. 그래서 연방 예산을 2조 달러, 2,800조 원 됩니다. 이러면 한국 예산이 1년에 한 680조 정도 되니까 이 정도를 예산을 전략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공무원 수를 75%나 줄이겠다고 합니다. 참 혁명입니다. 혁명. 공무원들이 아무튼 쇼크 받겠어요. 그죠?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론에 다 났고요. 이미 그 트럼프가 유세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은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에 공무원 줄이고 쓸데없는 낭비 예산 줄이고 그다음에 기구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줄이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운영 방식도 이 정부 효율부는 보면은 연방기관이 아닙니다. 백악관 자문기구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비백 라마스, 와미, 라마스 와미죠. 그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정부 효율부는 그 OMB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은 기획재정부의 어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얼마나 이 혁신적으로 해서 미국 정부 수립 250주년, 독립 250주년 선물로 얼마만큼 이렇게 성과를 낼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하는데요. 뭐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확 줄일 수 있는 이런 그거는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부분 AI한테 물을 사고 그죠? 공무원 이런 노동력이 크게 많이 필요 없는 미래 사회로 옵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 사진들도 지금 쭉쭉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이 그죠? 비백입니다. 비백. 일론 머스크.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유세에 가가지고 그죠? 그 트럼프를 외치면서 펄쩍 뛰어가지고 다 그 배꼽이 다 보입니다. 배꼽이 다 보이고 배꼽 다 보이죠. 여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트럼프가 AI 자르를 지금 이미 임명을 해가지고 130일 동안 엄청난 뭐 75%의 그죠 공무원도 줄이고 뭐 삭감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AI 자르 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AI넷 박영숙 TV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